네. 잠깐만,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거 문콕 방지인데 아니 근데 느낌이 좀 너무 급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차가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차주님한테.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차를 당장 사야 돼요. 네. 과연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된다 하면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 29살이고요. 29? 네네. 네네. 저기 가락동 살고 있어요. 가락동.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요거는 22년식 X3? 22년? 네네. 아, 네네. 22년식 X3 20i M 스포츠의 프로 트림이고요. 딱 거기까지죠? 네네. 네, 기성품이죠. 사실 뭐 그렇죠. 현대기아처럼 이렇게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게 맞죠.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X3 이게 이제 페리된 거죠? 네네. 페리돼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작년 11월에 받아가지고요. 네, 한 3, 4개월? 3, 4개월 네. 신차로 뽑으신 거세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는 한 4천 정도 탄 것 같아요. 4,000km. 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요. 네. 이 차 네. 지금은 좀 빠르죠? 어때요? 제가 사니까 빨리 나오더라고요. 출고 한 받고 나서 네. 할인도 엄청 하고 그래가지고 출고 받고 나서? 받고 나서 네. 이제 해가 바뀌면서 금리 오르고 이러면서 네.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살 때는 요 X3 20i가 할인이 거의 없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은 한 500만 원 가까이 아마 할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주님 때는 이거 계약은 언제 하셨고 네. 차량은 언제 인도를 받으신 거세요? 제가 한 8월쯤에 네. 요 프로 모델을 한 건 아니고 네. 요거 하나 아래 트림이 이제 M 스포츠가 있는데 있어요. 엑스드라이브 20의 네, M 스포츠. 그거를 계약을 해놓고 있다가 네. 그건 대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6개월, 7개월 걸린다 해가지고 프로도 하나 걸어 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걸어 놨다가 나온다 그래서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럼 거의 한 세 달 걸린 거죠? 그죠. 사실 요거 전에 네. GV70을 계약을 했었는데 걔는 제가 6월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감감무소식이어가지고 얘도 걸어놓고 먼저 나오는 걸 타자 해서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와가지고 요거를 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아빠가 타던 NF 소나타. NF 소나타. 네, 그럼 NF 소나타를 사시다가 이제 완전히 업글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매한 이유 좀 궁금한데요. 네. 구매한 이유요? 예. 원래는 네네. 한 30 넘어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네. 그 NF 소나타 타고 다니면서 좀 불안해가지고 네. 한 70km 넘으면 이제 차가 막 떨리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세단을 사려다가 그쵸, 세단. SUV를 또 타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은 게 요 정도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차종은 어떤 거였어요? BMW. 요거랑 네.
아우디의 Q5라는 차가 있는데 네. 아. 그거랑 GV70. GV70. Q5도 계약을 넣어놓으신 거세요? Q5는 좀 늦게 알게 됐는데 네. 그게 제가 계약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연식이 바뀌면서 그 아직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차가 입고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디젤은 있는데 가솔린이 아직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GV70도 일단 계약을 넣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GV70은 먼저 넣으셨죠? 그쵸. 근데 너무 기다리다가 그쵸. 차가 아직 안 나오니까.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는 김에 얘도 넣어보자 하고서 넣어놨다가 이 친구가 먼저 나와가지고. 프로가 나와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M 스포츠 럭셔리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냥 20i도 있고 럭셔리도 있고 M 스포츠도 있고 뭐 네. M 스포츠 프로도 있는데 프로로 하신 거는 뭐 차가 빨리 나오니까 프로로 하신 것 같은데 그쵸. M 스포츠로 하신 거는 그냥 이 외관이 좀 다르죠? 럭셔리. 그쵸. 외관이 다르고 네. 그 서스펜션이 다르거든요. 그 X라인으로 하면은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고 M 스포츠부터는 이제 M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휠도 이게 지금은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원래는 20인치 휠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19인치 휠이거든요. 이게 뭐 반도체 뭐 어쩌고 하면서 빠진 휠이어가지고 이게 요 밑에 트림이랑 같은 휠이거든요. 네. 그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랑 여기 레이저 라이트가 프로에만 들어가거든요. 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검은색 그릴이랑 네. 그 M 스포츠하고 M 스포츠 프로하고는 요 라이트랑 네. 요 그릴이랑 그 뒤에 네.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거요? 배기구? 배기구? 네네. 이거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좀 더러워지긴 했는데 네. 우리 차장님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이게. 요 배기구가 네네. 그 M 스포츠도 여기가 까만색인데 네. 요거까지가 까만색이에요. 프로가. 프로가. M 스포츠는 얘가 은색이고. 네. 그래서 뭐 하는 김에 그냥 M 스포츠 프로를 받아야겠다. 그렇죠. 안에도 가죽이 많이 들어가고. 가죽이요? 네네. 내장에도 가죽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요? 혹시 어디 부분이 또 다르다 보면 되나요? 여기 대시보드도 가죽이고. 네. 여기 벨트도 요거 M 세 줄이 들어가서. 그냥 M 스포츠 없는. 네네. M 스포츠는 여기가 우레탄이에요. 여기도 그냥 까만색 벨트고. 가격 차이는 한 어느 정도 나요? 한 5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나는데. 가치가 있나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샀을 때는 M 스포츠는 할인을 안 해줬고 요거는 250만 원을 할인해 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별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빨리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차량 금액이 있죠. 요거는 혹시 차량 금액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네. 7,500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는 할인 받을 네, 할인이랑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할인은 250 받았고 250에 그 회사 MOU 할인이 있어가지고 네. 2% 할인 받아서 총 한 400 정도 오. 할인을 받았고 결제는 좀 어떻게 가셨나요? 그때는 현금으로 했는데 그 아빠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샀습니다. 제가. 가면 도움 받아가지고 현금.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료죠. 네. 보험료는 한 얼마 나오세요? 보험료는 저만 들어가면 한 200 나오는데 아버지 끼고 들어가가지고 1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에. 1년에 100만 원? 네. 괜찮네요. 네네.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은 가솔린 차량. 네네.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거를 좀 넣고 계신지. 저는 일반유를 넣고 있긴 한데요. 네. 써 있는 거는 옥탄가 95인가 93인가 이상 넣으라고는 하는데 네. 근처에 그 고급유 하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섞어서 하면 또 안 좋다 그러기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일반유로만 네네. 넣고 있다. 처음에만 고급유 넣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일반유만 넣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렇다면은 고급유 넣었을 때랑 일반유 넣었을 때 그 네. 차이점 좀 느끼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제가 차 받고서 처음에만 이제 고급유를 넣었다 보니까 그때는
뭐 길들이기 이러면서 별로 안 밟고 그랬어가지고 사실 차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딱 한 번밖에는 없지만 뭐 기억상으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별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득 넣는 비용이죠. 일반유 기준으로 불 들어오고 나서 가득 넣어본 적 있죠. 네, 네, 한 8만 원? 8만 원? 네, 그냥 60리터인가 그래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8만 원에서 9만 원 하면은 꽉 차더라고요. 유가가 1,500원대 기준. 네네, 그쵸. 1,500원대. 그렇다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인데 그 정도 넣으면은 네,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네. 찍히는 거는 뭐 한 600, 500 이렇게 찍히는데 실제 가는 거는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연비가. 실제 연비가 10 네. 정도? 네. 10 정도. 실제로 타보시니까 네.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는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 대시보드에 순간 연비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내 좀 막힐 때는 막 한 3, 4 나올 때도 있고 와. 이제 고속 정속 주행하면은 한 20 나올 때도 있고 15, 20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갭차가 상당히 큰데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순간적인 거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길게 잡고 찍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네, 지금 누적 연비가 딱 10이에요. 10.3인가? 네. 차주님은 저희 고속과 시내 비중은 어떻게 돼요? 출퇴근할 때 주로 타는데 네. 고속이 한 70%? 아, 네. 그리고 시내가 30% 정도일 네네.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차량 용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네네. 내가 보면 될 것 같고 한 달 유지비죠. 한 달에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2월 달이니까 10일, 거의 한 3, 4달 정도 됐었잖아요. 네네. 거의 한 달에 한 1,000km 잡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쵸. 그럼 주유비로만 했을 때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네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차 외관 디자인이 있죠, 차주님. 물론 아까도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아, 네네.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주님께서 이 차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네. 저는 일단 저 레이저 라이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번호판이 가려져 있긴 한데 네. 요 마크도 그렇고 어떤 마크? 요 마크가 네. 이제 검은색, 파란색, 흰색이잖아요. 네. 요새 번호판도 검은색의 글자에 흰색 바탕에 파란색 있잖아요. 요거 말씀하신 거지? 요거. 네네. 네네네. 이게 조화가 꽤 좋아가지고 요 레이저 라이트랑 그러네요. 요 세 개가 앞에서 보면 되게 좋아가지고 굉장히 어디 마음에 듭니다. 흠잡을 때 없나요? 네, 그쵸. 굳이 흠잡을 때가 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러워진 네. 요 정도 있겠죠? 네. 잠깐만, 이거 만져봐도 되나요? 네네. 이게 뭐예요? 문콕 방지인데 아니, 근데 느낌이 묘합니다, 이거. 야, 이거 어디서 팔아요? 마트에 파는데 네, 마트에 원래 원래 요거를 사러 갔다가 네. 딱 얘가 시선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아마 제가 붙이면 저는 아마 와이프한테 아마 싸대기 맞을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아직 여친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친구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친님 이거 보면도 별 말씀 안 하세요? 엄청 좋아하던데요. 좋아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혹시 뒷부분도 괜찮나요? 뒷부분 디자인도 어디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뒤에도 네. 근데 이게 제가 뒷모습을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가끔 주차하고 신차 나갔을 때 딱 뒷모습 볼 그렇죠. 거예요. 어떤가요? 되게 좋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밤에 불 들어왔을 때 약간 초파리 같아요. 초파리. 초파리. 눈이 약간 파리 눈 같아가지고 그거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좀 그 잘 달리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이 초파리 같은 것만.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어떠셨어요? 키를 딱 받고 나서. 키를 받고 나서는 주행했을 때. 엄청 좋았죠. 밟아보니까 뭐 차주님께서 무서워서 밟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탔을 때는 이제 원래는 GV70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승을 막 해봤거든요. GV70도 한 2번, 3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GV70이랑 X3랑 뭐 Q5랑 GLC 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근데 이 차가 출력이 제일 낮거든요. 180마력이어가지고 GV70은 제가 봤던 2.5 터보 기준으로는 307마력인데 차이가 꽤 나잖아요. 120마력 좀 차이가 나가지고 아빠가 이 차도 한번 시승을 해봐라 해가지고
갔었는데 되게 놀랬었거든요. 처음에 딱 밟았을 때 그 이제 출력 차이를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아, 괜히 BMW가 이게 달리는 맛이 있는 차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게 확 느껴졌었거든요. 아. 이거 처음에 탔을 때. 처음 탔을 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BMW 뽑기운, 이 차의 뽑기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처음에 냉간 시동에서 요 머플러 쪽이 네.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이게 뽑기 운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많이 난다.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좋다면 좋고 안 좋다면 안 좋은데 약간 좀 덜덜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거는 제가 촬영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네. 맨 끝에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해보고요.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뽑기운? 뽑기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내부에 네. GV70도 그렇고 그 대시보드 쪽에 그 뭔가 요철 넘을 때 그 플라스틱이 좀 틱틱 거리는 소리가 나긴 해요. 아, 플라스틱끼리 뭔가 부딪히는 마찰. 네, 아구가 잘 안 맞아서 뭐 아니면 히터 때문에 열 받아서 좀 늘어나거나 이럴 때마다 약간 틱틱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 튜닝한 거는 네. 요거 요거. 아, 저도 안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은 네. 요거 하나 있다. 네. 이거 되게 귀엽습니다. 네. 자, 시트. 이 차의 시트. 시트의 네. 착자감. 차주님께 보기에는 이 착자감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궁금합니다. 되게 네. 단단하긴 한데 네. 또 편해요. 단단하면서 편하다. 네, 요거 때문에 그런가? 사이드 볼스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단단하면서도. 네, 그리고 이제 국산 차는 원래 옵션 보고 타는 거고 수입차는 뭐 마크 보고 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옵션이 많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이것도 들어있고 네. 요거 이름을 제기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것도 제가 GV70에서 할 때 아마 무슨 컨비니언스 2인가를 넣어야 요게 들어가거든요. 요거 뒤에 그 공기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것도 옵션 넣어서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통풍 있고 열선 있고. 통풍 있고 열선 있고. 네. 그래서 뭐 어쨌건 시트에 대해서는 국산차만큼 굉장히 좀 딱딱하지만 좀 편안함을 준다. 네네. 라고 보면 되겠죠. 시트 포지션은 사실 뭐 특이사항이 없죠. 그렇죠. 딱히. 네. 자, 그다음에 핸들의 그립감인데 BMW 이 핸들의 그립감은 좀 엄청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 네. 무엇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네. 제가 뭐지? 그 드라이빙 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BMW 드라이빙 센터. 거기 가서 이것저것 막 배우다가 네. 배운 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핸들 잡는 법을 그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긴 한데 원래는 한 손으로 운전을 했는데 양손으로 운전을 해라. 양손 딱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예, 있죠. 여기가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양손으로. 여기가 딱 걸려서 네. 이렇게 감을 때 여기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잡는 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은 저게 없고 그냥 동그랗잖아요. 네. 그래서 돌릴 때 이게 엄지가 안 걸려서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 얘는 그게 있어가지고 핸들이 잘 돌아가고 돌리는 맛이 좀 있죠. 무게감은 좀 어떤 편이에요? 핸들의 무게감. 무게감은 네. 저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옛날 차가 너무 무거웠던 거더라고요. NF 소나타가? 네네. NF 소나타보다? 저는 그 정도 돌려야 핸들이 돌아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그 모드마다 핸들 그 돌아가는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에코로 놓으면 엄청 거의 손 안 대도 돌아갈 정도로 엄청 가볍거든요. 에코 프로로 하면 엄청 가볍고 스포츠나 이제 컴포트나 스포츠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핸들이 좀 묵직해지고. 묵직해지긴 하는데 컴포트는요? 컴포트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스티어링을 스포츠로 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건지. 그렇게. 네, 저는 무겁게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스포츠로 놔도 네. NF 소나타보다 가볍죠?
아니요, 훨씬 무겁긴 해요. 스포츠로 놓으면. 아, 스포츠로 넣으면서? 네. 근데 에코 프로랑 했을 때는? 에코프로는 진짜 거의 어. 헛도는 느낌으로 헛도는. 엄청 가볍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여자분이 운전하시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턴했을 때의 뭐 회전 반경인데 네. 주차했을 때라든지 그런 거는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똑같죠? 네, 뭐 그냥 뭐 일반 그쵸. 쏘쏘하죠. 그냥 뭐 무난 뭐 네, 특이사항이 없죠. 후륜 조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무난무난하죠. 무난무난.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을 딱 봤을 때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딱 앉으셔서 네. 했을 때 이런 뭐 버튼부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이게 다 좋은데 네. 트렁크가 여기 있거든요. 아, 이게 트렁크예요? 네, 근데 어. 옛날 차는 트렁크가 여기 밑에 있거나 그쵸. 이런 데 있거나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 사장님 주차해 주시려고 창문 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눌러갖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로 한번 좀 넘어 볼게요. 네.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엄청 편해요. 엄지로 다 할 수 있어가지고 양손 엄지로. 엄지로. 좌측이 보니까 반절 주행. 네네. 그렇죠. 우측이 볼륨과 음량 모드인데 딱히 불편한 거 없다. 네네. 생각하면 되겠죠. 패들 시프트도 어떤가요? 잘 안 쓰긴 하는데 아. 한 번 써봤는데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 잘 쓰진 않고. 디스플레이인데 네. 이거 혹시 한번 약간 한번 볼 수 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를? 네. 신호 끄셔도 괜찮으신데. 네네. 이쪽 디스플레이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요거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되게 좋아가지고 솔직히 이게 바뀐 거거든요. 옛날 거에서 아, 네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좌우로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거는 100km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 네. 막 밟아도 올라가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이게 왜냐면 이제 100 다음에 200이 여기 있어서 엄청 밟아도 네네네. 별로 안 올라가요. 이게. 그러네. 네, 이게 100이 더 위에 있으면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날 텐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네, 사실 저기까지 밟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밑에만 돌아가지고 계기판이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자, 그 다음에는 허드, HUD 있죠? 이거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빠진 모델이어가지고. 반도체 때문에 빠진 거죠. 네네. 지금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자, 다음은 이제 모니터 쪽. 모니터 쪽에 대한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저것도 꽤 좋아요. 터치이고 네. 이제 옛날에 비해 훨씬 예뻐져가지고 이거 직전보다 훨씬 예뻐져가지고 커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또 딱히 뭐 불편하신 건 딱히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카플레이는 대학교죠. 네, 저는 안드로이드를 쓰는데 무선이 되거든요. 무선으로? 네.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네. 밑에 공조기 쪽인데요. 이 공조기 쪽은 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네네. 저게 밑에 숫자 보이시나요? 네, 저거- 즐겨찾기요. 네, 저거를 자주 쓰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누를만 해가지고 위치도 그렇고. 딱히 뭐 불편한 거 없다. 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기어부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저기 있는 거 잘 안 써가지고. 밑에 쪽은요? 네. 그래도 스포츠 모드가 좀 밑에 있잖아요. 기어부 밑에. 네, 저 네. 좀 괜찮나요? 제가 스포츠를 쓸 때는 그때밖에 없거든요. 어쩔 때. 이제 신호 대기할 때 만약에 제가 맨 앞에 있으면 그때만 스포츠를 놓고 초록불 되면 밟으려고 그때 말고는 안 써가지고. 어떤 분은 네. 이게 스포츠 모드가 너무 밑에 있다. 이게 운전을 할 때 시야가 밑으로 좀 내려간다. 좀 위에 있으면 좋겠다. 핸들 쪽이나 그랬던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 그것도 아쉽긴 해요. 운전할 때 저거 모드를 못 바꾸다 보니까 그쵸.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시선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저는 보니까. 신호 대기할 때만 바꾸긴 하거든요. 거기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수납 공간이죠. 컵홀더라든지 이 옆쪽 수납 공간은 좀 어떠신가요? 컵홀더는 두 개가 있긴 한데 저게 좀 세게 해야 들어가서 그래서 저렇게 텀블러는 괜찮은데 네네. 이제 뭐 커피를 사거나 네. 그런 좀 종이로 된 컵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이걸 좀 세게 꽂아야 들어가는 편이라서 이게 탁 꽂았을 때 튈까봐. 그러한 거. 여기 사실 뭐 다 괜찮죠?
여기 사실 제가 뭘 안 넣어가지고 딱 저 부분만 조금만 그러면은 조금만 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좀 더 잘 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구멍 커야 되는 건가? 그쵸.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크다기보다는 네. 저거를 이제 잡아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너무 그 아, 마찰이 밑에서 네, 그게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다. 얘를 꾹 눌러야 이게 벌어지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3년 타면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아, 확실히 럭셔리보다는 어제가 좀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럭셔리를 타보진 않았는데 네. M 서스펜션부터는 좀 단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차고도 낮아지고. 실제 타보시니까 승차감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컴포트나 에코로 놨을 때는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스포츠 놓으면 확실히 단단해지긴 하거든요. 딱 차주님 취향에 딱 취향 저격인가요? 아니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다. 네. 그렇다면은 또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하실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뒷자리 승차감 혹시 뒷자리 실제로 앉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타본 적이 없긴 한데 다른 분 태워보신 적 있어요? 지인분이라든지. 근데 태우면은 뭐 별 얘기를 하진 않던데. 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그 썬루프가 좀 네. 커가지고 네. 다른 거보다 더 큰진 모르겠는데 네. 뒤에 탄 분들이 항상 이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개방감. 썬루프를. 네네. 오지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뒤에 타면은 앞에 엄청 잘 보인다 하더라고요. 아, 앞에 또- 유리랑 같이 해서. 또 보여줘야지 또 우리 멋지신 차주님의 차를. 짐이 좀 있긴 한데. 개인 정보만 없으면 괜찮긴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개방감이 네네. 장난이 아니네요. 앞이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앞쪽 부분이 굉장히 잘 보인다. 커튼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래서 승차감도 딱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물러온 것보다는 차라리 M 스포츠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야. 사실 네. 이 가격에 더 부드러운 걸 바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네. 내가 봐서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주행 질감 가속력이죠. 네. 이 차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도 재원 대비 차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굉장히 잘 나간다. 아직까지 아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쉬운 거는 네. 사람이 좀 많이 타면 한 어른 4명 정도 타면은 한 80에서부터는 잘 안 올라가긴 해요. 속도가. 속도가. 네. 근데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시내 주행에서는 차고 부족함이. 넘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 130? 130? 네. 130까지 밟았을 때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게 되게 놀랬어요. 진짜 밟은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130인가? 130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고속 안정감이 뛰어났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소나타 탈 때는 진짜 70 넘으면 불안했거든요. 네네. 특히 한강 뭐 잠실대교 이런 거 건널 때 네. 되게 불안했는데 얘는 그런 거 없다. 130 밟다가 한 70 밟으면은 너무 느린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차량 고속 안정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브레이크,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브레이크가 네. 엄청 좋아요. 제가 봐서 이거 잘못 단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네? 브레이크를 좀 잘못 달아놓은 것 같아요. 잘못 달아놓은 것 같다. 이 차의 출력에 비해서 네. 브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팍팍 꽂힌다 정도. 그냥 슥 멈춰요. 쓱 멈춘다. 근데 막 쏠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슥 그냥 잘 슥. 멈춰가지고. 자,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이제 소나타랑 비교하기는 하는데 얘는 사실 브레이크를 잘 안 밟긴 해요. 코너 돌릴 때 엑셀을 밟진 않는데 네. 그냥 떼고 그냥 차 돌리시는 네네 거.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돌릴 때 그 네. 얘가 확 감겨오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코너링 또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변속이 느려, 이렇게 빨라, 기타 등등등 타보시면 이게 네. 팍 치고 나갈 땐 되게 좋거든요. 팍 튀어나올 때 예를 들어 초록불이 돼서 엑셀을 쭉 밟으면 얘 쭉 탁탁탁탁
변속이 된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바로 변속이 되는데 어떤 모드예요?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도 모드, 네네. 그냥 밟으면 네. 그냥 득득득득 별로 충격 없이 잘 바뀌긴 하는데 네. 이게 좀 막히거나 이럴 때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 멈추고 이럴 때 그때 좀 앞뒤로 쏠리는 게 있긴 해요. 쏠린다? 이게 꿀렁? 네, 그쵸. 꿀렁거리는 게 좀 있어요. 꿀렁거리는 게 네, 한 20km에서 변속을 못하면 컴포트 모드 다시 뒤로 오면서 꿀렁꿀렁. 네, 좀 꿀렁꿀렁 하는 게 있긴 해요. 그런 느낌. 멈출 때도 이제 빨간불이면은 브레이크로 바로 멈출 때도 있긴 한데 이제 그냥 브레이크 떼고 가면서 멈출 때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변속 특히 1단으로 내려갈 때 앞뒤로 조금 움직이긴 해요. 꿀렁꿀렁 거리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냥 확 가고 확 멈추고 이렇게 옛날에는 기름 아끼려고 에코 놓고 이제 그쵸. 브레이크 떼고 이러고 갔었는데 그냥 확 가서 확 멈추고 아, 네, 출발할 때도 앞에 좀 벌리고 확 나가고 차가 많이 꽉 막혀 있다. 여름 휴가다. 그러면 네. 저 앞차 갈 때까지 좀 갔다가 쭉 가고 멈추고 쭉 가고 멈추고. 근데 이게 네. 제가 엑셀을 밟으면 그런데 그 반자율로 놓으면은 또 그렇진 않고. 네 그러면 되게 부드럽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발을 서서히 천천히 밟으면 또 안 그러겠죠? 그렇죠. 제가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차주님이 서서히 밟죠. 그렇죠. 근데도 약간 꿀렁거리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분들도 그거 느끼세요? 꿀렁거리는 거? 아니면 차주님만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타면은 아빠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약간 아빠 그런 게 옛날에 있구나. 네. 그랜저 타던 대로 밟으면 좀 꿀렁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고요. 자, 모드별 변화하죠. 이게 모드가 총 뭐뭐뭐 있나요? 3개가 있거든요. 에코 프로랑 네. 컴포트랑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는요? 플러스가 있긴 한데 네. 플러스는 아니고 이제 그 매뉴얼로 바뀌어요. 매뉴얼. 매뉴얼 패들로 할 수 네네, 있게끔. 네, 변속이- 그렇게까지. 네. 일단 한 번 써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주로 평상시에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많이 쓰시죠? 처음엔 에코로 타다가 네. 연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느껴서 그냥 음. 컴포트 타고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컴포트로.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아까 사실 뭐 배기음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좀 다르다고 네네. 처음에 좀 시끄럽긴 하거든요. 좀 근데 시끄럽다. 타면 몰라요. 하면 모르는데 밖에서 들었을 때 아까 시동 걸었을 때 그 말씀하셨던 거 네, 맞죠? 네네. 약간 그 소리. 네네. 그런 거. 하지만 제 귀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네. 어떠세요? 얘가 스피커가 엄청 좋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이파이였나? 아무튼 네.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스피커가 저 앞에 있어요. 네네. 앞에랑 옆에. 옆에? 저기 네네. 위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뭐 그냥 무난 하더라고요.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고 또 그냥 엄청 무난하게. 엄청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실내 사이즈.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네. 차주님께서 이 차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X3 레그룸과 등받이 각도, 헤드룸 어떠신 것 같으세요? 뒷자리가 네.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동급이라고 해야 되나? GV70이랑 Q5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Q5가 제일 넓었던 것 같고 걔는 그 슬라이딩이 돼요 뒷자리가 앞뒤로 네. 슬라이딩이 돼서 Q5가 제일 넓었고 그다음에 GV70이랑 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앞뒤가 근데 실제로 뒷자리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컴플레인? 이 뒷자리 봤을 때 야 이거 뭐 레그룸, 등받이 각도 그런 얘기는 딱히 안 들어봐가지고 그런 얘기는 없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열 폴딩 되죠. 네네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도 네네.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 비교했을 때 혹시 볼 수 있나요? 뭐가 좀 많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 많은 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이런 거 없죠? 아까 문콕 방지 그런 거 없죠? 어떤 거예요? 문콕 방지요? 네. 딱히 이상하게 많다길래 혹시 아. 문콕 방지 같은 게 되게 잔뜩 있나 앞에 싶어. 하나 비상용이 있긴 하고 이상요. 떨어지면 쓰려고. 네네. 자, 이 트렁크 사이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뭐 막 넣고 다니긴 하는데 어때요? 사실 모자란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충분하다. 내가 탔을 때는 나는 크게 불편한 느낌이 없다. 어제 야구하러 많이 다니는데 저기 배트가 있긴 한데 배트, 네.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하는 친구들 짐 다 실어줘도 뭐
충분하다. 네네, 충분하죠. 패밀리카도 보통 많이 쓰잖아요, X3가. 그렇죠? 그쵸. 그 장기적으로 계산을 하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타려고 산 결혼까지 거긴 한데, 생각해서 패밀리카까지. 그쵸, 그쵸. 아, 그거 아니었으면 막 부르릉 부르릉 하는 차를 샀을 텐데. 그쵸. 닫을게요. 요거 누르면 되네. 네네. 아, 요거 누르면 닫힌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예, 뭐죠? 이게 많이 안 올라가요. 아, 이게요? 이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멈춰서. 아, 그런데 차주님 키가 근데 이게 180 되죠? 네.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사실 78인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높이가. 아, 그래서 그러네. 많이 박아요,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많이 박은 것 같아요. 여기 네. 흔적이 있어요. 이게 맞죠, 이거? 웬만한 남성분들은 거의 머리 닿을 정도로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러네요. 이렇게 짐권에다가도 많이 부딪히고,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제가 키가 한 170, 한 6 정도 되는데 차주님 180 아니에요? 78이어가지고. 키 높이인가요? 지금 아니. 좀. 그쵸. 저도 살짝 닿을락말락 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아, 이게, 닿네. 네, 닿아요. 이게. 닿네.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더 아쉽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 네. 자, 그리고 폴딩하고, 그냥 뭐 캠핑까지는, 캠핑은 좀 힘들고, 피크족까지는 가능하죠. 피크? 한강에서 이렇게 좀. 그쵸. 요거, 에어 자충 매트? 네네. 하나 사가지고 가끔 한강 가서 눕혀갖고. 여친님과 같이. 네네. 아, 딱 좀. 그, 개방감. 그죠, 선루프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그리고 저건 폴딩 해도 평탄화가 딱 되는 거예요? 네네. 평탄화. 근데 거의 살짝 조금 솟아있긴 하긴 조금 하거든요. 솟아있고. 네. 자,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난 이거 장점인 것 같아, 이 차. 닫을게요. 네. 네.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의 장점. 장점은 네. 이 차의 장점은 아니고 블랙박스가 꽤 좋더라고요. 아, 블랙박스요? 네, BMW 순정인데 네네. 아마 작년 말부터인가 저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 블랙박스 3.0인데 네. 앞에는 QHD고 뒤에가 풀 HD인데 이게 꽤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기본 사양인 거죠? 뭐 무조건 차 사면 무조건 달아주는 거죠? 그쵸. 아, BMW. 딜러가 붙여준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저거가 장점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어쨌건 차주님 차에 붙여서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장점. 타보니까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 X3. 그리고 요거 가죽이 네.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M M 스포츠만 생각했어가지고 그건 여기도 우레탄인데 가죽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안정감이 있고 네.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또 이차 장점. 장점은 또 사이즈가 사이즈. 너무 안 크고 너무 안 커서 좋아요. X3에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다. 네, 왜냐면 제 주차장이 엄청 좁거든요. 제 집 주차장이. 사실 더 보태서 X5를 살까 또 고민을 했는데 걔는 너무 크고 얘도 사실 주차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집에 주차하려면은. 그래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한국 골목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오히려 또 X1도 있지 않아서요? 그때 X1이 지금 아마 풀체인지 되나 그랬을 거예요. X1이. 네, 그랬어가지고. 그리고 또 장점. 또 장점은 엄청 이뻐요. 뭔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반대로 타보니까 이거 단점인 것 같아.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단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렁크가 꽤 많이 안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게 다른 차들은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너무 많이 더러워져요. 이 스커트 쪽이. 조금만 타도. 그리고 여기 요 라인 있잖아요. 트렁크 닫히는 라인. 네네. 여기가 비 오면 여기로 안으로 물이 고이거든요. 요 안에 약간 틈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안 보이다가 트렁크 열면 안에가 시커매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단점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요 정도? 네네. 혹시 뭐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좀 있나요? 물론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소재라든지 뭐 또 다른
아, BMW 이거 좀 신경을 더 써주지. 물론 다 비슷하긴 한데 질문 자체가. HUD가 제일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HUD 그렇지. BMW의 HUD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빠져 있어서. 그게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거 좀 아쉽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살 걸 그랬나? 아, 사실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좀 너무 급하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샀을 때가 제일 비쌌고 제가 사고 나니까 이제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값이 연식 바뀌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차값이 오르니까 그렇죠. 요게 22년 12월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네. 또 개별 소비세도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개별 소비세도 안 오르고 차값은 안 내려갔는데 할인이 많아져가지고. 할인이 내가 살 때보다 지금 2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했으면은. 어땠어? 네. 그렇죠. 하지만 차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만족스럽다는 거고. 자, 이 차 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 딱히 없으시죠? 네네. 없고 메인터넌스 정비성 이제 BMW 서비스 센터 네. 아직 가보신 적은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차 사기 전에도 뭐 뭔가라도 서비스 센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BMW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네. 사실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비싸다는 얘기가 많긴 해가지고 사실 그게 제 걱정이긴 한데 또 그거 생각하면은 차 못 사긴 하죠. 그렇죠.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가보진 못해봐서. 네. 자, 이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넌센스한 질문이긴 한데 순전히 차에만 그래도 차주님이시니까 네. 뭐 도움을 뭐 받으셨던 안 받으셨던 그래도 일단 차를 타고 계시니까 야, 내가 보기에는 한 이 정도는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도 한 300은 더 벌어야 되지 않나. 300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풀할부로 사면 되나요? 그럼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면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300인가요? 차를 현금을 샀다는 가정에? 반 정도 선수금 내면은 아, 한 50% 정도로 네네. 했을 때가 네. 300 정도는 벌어야지 되는 것 좀 같다. 탈만하지 않나. 탈만하지 않을까. 네. 모두 생활도 좀 하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네. 뭐 아까 다 설명해 주셨죠. 딱히 네네.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떤가요? 엄청 조용하긴 하거든요. 얘가 네. 요번에 그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앞좌석만 그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다 들어가요. 이제 앞좌석, 뒷좌석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엄청 조용하긴 해요. 탈 때. 풍절음도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되나요? 고속에서도? 네네. 엄청 조용하고. 네. 자, 이 차가 커뮤니티 이슈가 좀 있나요? X3 프로? 20Y 프로? 아마 있다고 해도 거의 없을 거의 거고. 없죠. 30Y도 나올 예정인가요? 40Y. 40i가 있을 거예요. M40i가. 아우, 너무 세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한번 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M40i 살 거라는 그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거기까지는 없고.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되게 네. 반응이 네. 제가 만약에 차주님 나이 때였다면 야, 무슨 SUV를 사냐고 우르릉거리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주위에는 다들 차 많이 얻어 타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얻어 타서 좋아한다?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놀리는 듯한 느낌으로. 놀리는 데 느낌? 네. 왜요? 이제 어떤 느낌이요? 네. 제가 차 사고 네. 술을 잘 많이 줄였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뭐 차 샀다고. 사셨다고 왜 그러냐. 술까지 줄이냐. 네. 왜 줄이신 거예요? 그냥 딱히 그 차를 사서 술을 줄인 건 아니고 그냥 술을 줄인 건데. 왜 줄인 건데 괜히 이것 때문에. 너 차 타고 가려고 지금 술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이 차 하차감 있나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가지고. 그런 건 신경 잘 안 쓴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방금 전이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술 드실 때.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20i M 스포츠 프로. 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요게 네. 그게 있어요. 저공해 차량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안 그렇게 생겼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그 BMW의 520i까지가 그러니까 320i, 330i, 그다음에 요거 X3 20i, 520i까지 해가지고 저공해 차량이어가지고 공영 주차장 반값이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그렇죠. 몰랐어요. 정말. 출퇴근할 때 그 정자역 주차장에 되는데 거기가 원래 하루에 6,000원이거든요. 하루 최대. 얘는 3,000원이어가지고 반값이잖아요. 네네. 공항 갈 때 진짜 좋아요. 음. 인천공항 갈 때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공항 갈 때도 네. 그 인천공항 옆에 드라이빙 드라이빙 센터에서 맞아. 그 에어포트 서비스가 있거든요. 4박 5일에 8만 얼마인가? 요번에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세차도 해주고 뭐 관리를 뭐 좀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간단한 정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꿀정보죠. 네, 셔틀도 태워주고.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께서 차주님한테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네. 야, 근데 이거 좀 조언 좀 해줘라. 등급이라든지 어떤 거 사야 되냐. 만약에 차주님 지인분이 차주님 여쭤본다면 차주님 어떻게 똑같이 그냥 야 이거 M 스포츠 사야 돼? 아니면 프로 사야 돼? 아니면 뭐 럭셔리 사야 돼? 아니면 뭐 사야 돼? 사고 보니까 네. 프로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잘 사신 거네요? 사고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왜 굳이 프로까지 사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네. 왜냐면 M 스포츠는 6천만 원대고 프로부터는 7천만 원대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근데 프로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이 레이저 라이트도 그렇고 이게 그냥 M 스포츠는 이게 그냥 다 은색이거든요. 파란색 없이 네. 다 은색이고 이 그릴도 그 크롬이에요. 그냥 은색 네. 크롬. 그래서 조금 튄다 그래야 되나? 네. 근데 요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별로 안 튀고 은은하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를 사라. 네네. 그렇죠. 자, 이 차를 사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겠죠? 그렇죠. 아까 경쟁 차종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차주님은 이 차 추천해 주실 거죠? 아니면은 그쵸. GB704 GV70이 이제 좀 아쉬운 게 다 좋거든요. 이쁘고 실내도 엄청 좋고 정비도 좋고 가격도 얘보다 1,000만 원 싸니까 네. 다 좋은데 그 변속이 좀 아쉬워요. 시승을 직접 해보신 거세요? 근데 한 3번 정도 하긴 했거든요. 변속이? 이게 네. 초록불에 엑셀을 밟고 가다가 떼면 저는 처음에 사이드 채우고 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뭔가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시면은 그냥 제네시스 사시고. 변속에 대해서 신경 별로 네, 그럼 막 주행에 대해서 별 욕심이 없으시면은 차도 이쁘고 옵션도 훨씬 좋으니까 HUD도 달려 있고. GB70 사라. 그쵸? 네네. 그리고 빨리 나오기만 하면은. 만약에 다 빨리 나와요. 전부 다 빨리 나와. 네. 아까 차장님께서 아까 뭐 말씀하셨죠? GB70하고 GB70하고 Q5. 네, Q5랑 요거 세 X3. 개. 네. 벤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벤츠는 별로 안 사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벤츠 탈락. 자, 어차피 이 세 개 중에 빨리 나온다. 네. 지금 당장 빨리 나온다. 어떤 거 사실 것 같으세요? 이거 사지 않을까요? HMW요? 네. 아니 왜요? 이게 네. 달리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 달리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 밟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잘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되게 의외긴 해요. 출력이 제일 낮은데. 제일 낮은데. 네, 밟았을 Q5도 얘보다 한 100마력 높거든요. 때. 근데 얘가 훨씬 잘 나가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 그런 경우야? 나 BMW 추천 못 해줄 것 같아. 혹시 뭐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네. 지금 안 사고 한 5년 뒤에 중고로 사신다 하면은 좀 별로일 것 같긴 해요. 왜죠? 뭔가 그 카푸어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세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네네. 지금 당장에서는요? 그럼 뭐 너 그런 경우냐? 나 그럼 2차 추천 못 해줄 것 같아. 사실 이 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2차 가격으로 SUV 빼고 세단으로 내려가도 얘보다 훨씬 윗등급의 세단을 살 수 있어가지고 어떤 차죠? 뭐 5 시리즈나 아, 이제 E 클래스 네. 그래서 꼭 SUV를 사야 되는 게 아니면은 굳이 이거 말고 아예 단계가 더 높은 세단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차주님은 이제 먼 미래를 본 거죠. 결혼까지 해서 패밀리카까지 네, 본 거죠. 장기적으로. 자, 이 차에 있어서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는 어떤 거죠? 차- 한 줄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이 제가 차를 샀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이 꼭 차에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 차 이름 뭐죠? 이 차 제가 네. 이름 뭐예요? 이거는 수리입니다. 수리. 네? 수리. 얘가 술이죠? 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아. 그냥인데 네. X3여서 그냥 수리로 이름을 지었는데 술이. 막상 그렇게 이름 짓고 나니까 되게 동생 같더라고요. 약간 아. 막내 동생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뭔가 눈 오고 이러면은 좀 미안하고 괜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차에서 차주님한테 있어서 한 줄 평은 술이다. 아, 네. 쓰리. 수리. 수리. 네. 아, 수리. 네. 자,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4.5점? 4.5점. 마이너스 0.5점 어떤 거죠? 그 네. 휠 19인치 들어간 거랑 아, HUD 두 가지 때문에. 네. 그것만 들어갔으면 만점이네요. 그쵸?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차가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차주님한테. 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네. 차를 당장 사야 돼요. 네. 과연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은 지금 당장 사야 된다 하면은 안 살 것 같긴 해요. 아니 왜요? 왜냐면 막상 차를 사고 보니까 사기 전에는 차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그 약간 허영심이었나 싶기도 하고 좀 천천히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뭐 살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이면 또 사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산다고 하면은 그냥 저렴한 중고차를 살 것 같긴 해요. 저러면 중고차 어떤 거죠? 저는 그랜저 IG 그랜저 IG나 오. 그런 좀 실용적인 거 타다가 네. 돈을 좀 더 모아서 카이엔. 아예 위로 올라가거나 아예 위로 어떤 거예요? 우르스? 말씀하신 그 네, 카이엔? 카이엔이나 아예 그냥 모아서. 네네 지금 차가 좋긴 한데 막상 지금 그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급하게 산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딱히 없어가지고 아, 딱히 없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